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 이 코스피 1등주죠. 매수 타점 돌파 후 신고가 행진 중이라는 제목으로 기아 주가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기아가 코스피 1등주예요. 말 그대로 지금 신고가 행진 중인데 신고가 종목은 예,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 비싸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항대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예단해서도 안 되지만 언제든 또 그게 이제 최고가일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조심히 다루는 게 좋습니다. 기아 주가 분석은 이제 펀더멘탈 살펴보고 상승 논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주가 파동 현재 위치하고 주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추세가 아직 지속될 것 같아요.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도요타가 써 있네요. 기아 실적은 지난해에 12조입니다.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50조. 조금 더 올랐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고가 종목이라 어디 비교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배당 수익률 좋고 좀 낮아졌을 거예요. 5.9. PBR도 0.6. PBR도 좀 낮아졌을 거고 주가가 좀 올라서 도요타가 이것도 좀 오래된 조금 된 거예요. 40조에 400조니까 뭐 12조에 120조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틀립니다. 도요타는 세계 1위고 현대기아는 세계 3위, 3위권이니까 3위, 4위권이니까 이렇게는 안 될 건데 아무튼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제가 이거는 이제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그때 이제 차트인 것 같아요. 팬데믹 오버슈팅 나온 거 보고. 그때 이제 주가와 영업이익을 분석했는데 지금은 이제 50조 되니까요. 동그라미가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여기 있고 2012년도에 시가총액이 22조. 지금은 50조.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35조. 지금 3.5조. 12조 하면 3배는 더 올라야 되거든요. 3, 4배, 3.5배 정도 올라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더 오를 여력은 있습니다. 여력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주가가 그 당시에 이거 만들 때는 영업이익에 비해서 그렇죠. 요 당시에 35조였으니까. 현저히 싸다였는데 지금은 50조나 됐잖아요. 현저히 싸진 않고 싸다.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주가의 끝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주가의 끝은 아무튼 기술적으로 정해집니다. 기술적으로 정해지고 펀더멘탈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아 주가 분석 보시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기아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 보면 저 까만색 전환선이 단기 이평인데 그 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상승세입니다. 상승세고 월봉은 그 정도만 봐도 됩니다. 주봉에서는 까만색 전환선 단기 이평이 빨간색 기준선 중기 이평 위에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고요. 일봉을 보면 그렇죠. 일봉은 이제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그 다음에 구름대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미룬 후행스팬 하늘색도 주가 위에 있어가지고 완벽한 상승세입니다. 상승세인데 일봉에서 보면 좀 봉이 좀 작아지고 있잖아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환선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지금 월봉상 1파, 2파, 3파 상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파보다 3파가 크기 때문에 모양상 보면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3회 1, 3회 2, 3회 3이기 때문에 3회 4, 3회 5 조금 더 조정이 나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 이번 달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게 또 쉴 수도 있어요.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번 달이 완료가 안 돼서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주봉으로 봐도 지금
5주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긴 양봉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그만 봉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거래도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조정이 들어온다. 뭐 조정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올지.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조정이 들어오면 그 5주선 깨잖아요. 5주선 깨거나 아니면 5주선에 받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죠. 일봉을 보면 그렇죠. 지금 급등해가지고 21선 만나고 나서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매수 타점을 한번 조정 준 다음에 매수 타점 돌파해서 가고 있거든요. 매수할 수 있었고 12만 2천 원 돌파할 때 그다음에 이런 거를 매수할 때는 손절가를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5일선 깨면 이익 실현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익 실현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위험 관리는 돼요. 어, 일단 이 정도로 보고요. LRS도 상승하고 있네요. RSI도 올라가고 있고 MAC도 올라가고 있고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올라가고는 있긴 한데 사실 이게 5일선 약간 휘었잖아요. 그래서 음, 저 지금 외국인이 이제 사실 많이 사가지고 여기서 많이 사서 신고가 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내고 조금 소강 상태잖아요. 기관은 좀 팔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신고가라서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포인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팔기 전까지는 뭐 큰 걱정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신고가 종목은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잖아요. 그래서 비싼 게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거고 또 신고가니까 저항이 없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종목을 이제 일봉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일봉으로 대응하면 단기 대응이잖아요. 5일선 깨지면 팔고 그 다음에 다시 5일선 또 올라타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주봉으로도 5주선 가지고 대응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매수 타점을 돌파했었잖아요. 매수할 수 있었고 손절가는 여기서 잡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들고 있는 사람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좀 더 매수해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매수라는 조정이 들어가면 매수한다는 게 이때가 좋았잖아요. 이때 급등한 다음에 못 샀으면 조정 받을 때 21선 근처서부터 이제 매수를 노려서 뭐 매수 타점 잡고 매수를 하든지 저점 매수를 하든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제 음, 매수 타점 잡아서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거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한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기존 보유자거나. 그리고 주봉상도 뭐 그렇죠. 주봉상도 사실 뭐 대응할 게 크게 없어요. 그냥 뭐 손절가도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이런 거는 이제 5주선 깨면 매도한다 생각하면 돼요. 손절가라기보다. 뭐 손절가는 잡아놓겠지만 5주선 깨면 매도하는 게 좋은데 이거 5주선 깼었잖아요. 근데 5주선을 몸통으로 깨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손절가를 좀 계속 높여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아 거래소 코스닥 아니 코스피 1등주입니다. 제가 이제 주가 분석할 때 매수 타점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하는 매수 타점은 이제 과거 주가 파동 기반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저점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고
저점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결국 고점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저점도 상승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은 여기 주가가 상승하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상승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 타점으로 정해지는 거고, 또 이제 상승하다가 또 조정 주고 다시 상승할 때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가 이제 또 매수 타점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타점이랑 또 매수 신호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매수 신호는 저점을 탈출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초의 매수 신호는 뭐 5일선 회복 정도로 보면 돼요. 저점을 저점을 치고 이제 올라갈 때 매수 신호 5일선. 저점을 치고 올라갈 때 5일선. 이게 이제 매수 신호고, 예, 정확히 매수 신호는 이게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승한다는 뜻은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는 뭐냐면 이게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 고점 치고 이제 5일선 고점 치고 내려갈 때 5일선 이탈하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도했는데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매도 신호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고점 치고 5일선 이탈했을 때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매도해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 타점이고, 또 중요한 거는 매수 타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도 타점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이 고점에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손절을 해야 될 때가 뭐냐면, 매수 당일날 주가가 하락하면 즉시 손절해야 되고, 매수 3거래일 지체해서 안 올라가면 또 손절해야 되고, 돌파 거래 후에 거래가 급감해 버리면 안 올라간 뜻이니까 직선절 고려해야 되고, 요런 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럼 매수 타점은 그렇게 정의되는데, 손절선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손절선은 이 어떤 선을 이탈하면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한번 상승하고 조정 주고 그렇잖아요. 다시 상승하고 조정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샀어요. 돌파해서 샀는데 조정을 주는데, 이게 주가가 더 하락해서 이 전고점을 이탈해 버리면 이게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절을 치는 겁니다. 손절선. 근데 여기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더 하락해서 전저점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손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말하는 손절선은 기술적으로 이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점을 손절선으로 저는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고점 치고 저점 친 다음에 다시 상승한 다음에 이게 하락하는데 직전 고점을 이탈해버리면 나 이제 하락할래라는 뜻을 표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손절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전저점을 이탈할 때 또 손절선으로 제시하는 거고. 이렇게 저는 이 손절선이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손절선이 그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손절선은 느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매 가격은 각 투자자가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매 가격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매수 타점과 제가 제시하는 매수 타점과 손절선이 주가의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